이 남조류부터 생산되는 독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조류부터 생산되는 독소는 크게 분류를 하면 마이크로시스틴, 류, 그 다음에 실린도러스 포몰신, 아나톡신, 류, 그 다음에 뭐 여기에는 적지 않았지만 노즈랄린이라든지 그러한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LD50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LD50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LD50은 반수치사량이라고 해서 실제로 실험을 했을 때 그 실험군의 50%가 사망하는 양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예로서 그 다른 독에 대해서 잠깐 써드렸는데요. 이 보툴륨 톡신, 그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름으로는 그 보톡스입니다만 이 보톡스가 현존하는 가장 센 독입니다. 그리고 청산가리 같은 경우에는 이 반수치사량이 약 1000 마이크로그램 per 킬로그램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 마이크로시스틴 같은 경우에 반수치사량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에서 150 마이크로그램 per 킬로그램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 청산가리와 비교를 해보면 약 5배에서 100배 정도 더 높은 독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 남조류에서 생산되는 독소의 독성 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여기다 써놨는데요. 혹시나 이 부분은 그냥 설명을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남조류 독소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WHO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이 음료수, 마시는 물에 대한 그 남조류 독소, 특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마이크로시스틴 LR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WHO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이크로시스틴 LR의 그 가이드라인을 약 1 마이크로그램 per 리터로 정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독일도 이에 따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는 그보다는 좀 높은 나라마다 약간의 그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물질 자체가 과연 어떻게 그 세포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마이크로시스티스라는 그 남조류로부터 이 남조류가 죽게 되면서 세포막이 깨지게 되면 그럼 그때 이제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소가 분출되게 됩니다. 이 분출된 독소는 혈관을 따라서 OATP라는 그 양이온 채널을 통해서 세포 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세포 내로 들어간 마이크로시스틴은 이쪽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이 세포 내에서는 그 인산화 작용이 일어나는데 그 탈인산화를 막아버리는 그런 작용을 하게 있어서 계속 인산화가 돼서 이 세포 골격 자체를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게 급성일 때는 그런 식으로 되지만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섭취를 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발암성 물질로도 작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포들은 이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글루타치온이라든지 시스테인 같은 물질을 합성시켜서 그래서 배출해서 자기가 이 독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기구를 갖게 됩니다. 실제로 이 유독 남조류에 대해서 과연 인간에 대해서는 어떤 피해가 있는지 그 피해 사유에 대해서 여기다 잠깐 적어놨습니다. 미국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장 크게 문제가 되었던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브라질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투석 환자들에게 강에서 물을 받아서 그 물을 걸러서 투석 환자에게 투여를 했었는데 이 필터 자체가 그 오염이 되어 있는 그 상황이어서 그래서 제대로 필터링이 되지 않아서 이 투석 환자에게 직접 이 남조류가 주입되게 되었고 그 남조류 독소에 의해서 여기서 사망하게 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조류가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호수 전체의 생태계에는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그 예전부터 연구해온 이 결과를 이쪽에 한번 종합을 해보았습니다.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 나가노현 스와시에 위치한 이 수와호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이 녹조현상으로 상당히 크게 문제가 되었던 호수인데요. 이쪽에서 이 마이크로시스틴이 과연 이 각각의 그 생태계를 이루는 동물 내지는 그 외 퇴적층에 얼마나 많은 마이크로시스틴의 축적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각각 확인을 해본 결과 뭐 여기에서 그 대부분의 이제 값이 써 있는 것처럼 그 이 마이크로시스틴 이 독이 나와서 실제로 뭐 여러 생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 하천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연구를 해봤는데요. 일단 이 마이크로시스티스로부터 마이크로시스틴이 방출이 되고요. 그래서 그 이름이 좀 어렵긴 하지만 수염칠의 강날 고래라는 유충에 이제 축적이 되는 것이 확인되었고요. 또 이 유충을 섭식하는 어류에서도 역시 그 마이크로시스틴의 노고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유충이 성체가 되었을 때도 이 마이크로시스틴은 검출이 되었고요. 따라서 이 성충을 먹이로 삼는 거미라든지 조류에도 과연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심도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 문제는 이거는 이제 수도국 쪽 관련돼서 문제인데 트리할로메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트리할로메탄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메탄의 그 수소가 할로게종 원소로 치환돼서 생성된 화합물로서 이러한 종류가 있고요. 이런 종류는 밑에 이론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 트리할로메탄이 왜 생기느냐면 바로 그 유기물을 함유한 물, 즉 여기서 말하면 저희가 그 녹조 현상을 일으키는 남조류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남조류 같은 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수도국에서는 그 염소 처리를 하는데 이 염소 처리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 트리할로메탄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트리할로메탄의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그 1980년 오사카 수도국에서 실행한 실험인데요. 처음에 이제 그 트리할로메탄을 포함한 물을 처음에 20도씨부터 점점 끓이기 시작해서요. 그 100도씨까지 끓인 후에 그 다음에 100도씨가 된 물을 계속 그 50분간 유지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처음에 물이 끓지 않아요. 맨 처음에 초기 농도 자체가 그 트리할로메탄의 농도가 20 ppb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점점 물의 온도를 올려서 끓기 시작하면 처음 농도의 약 3에서 4배 정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50분간 지속해서 끓여야지만 이 트리할로메탄이 모두가 제거가 된다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수돗물을 끓여서 먹을 경우에는 트리할로메탄의 농도가 오히려 그 초반에는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역시 그 근본적으로 이 조류, 그러니까 남조류를 처음에 애초에 제거를 하는 게 이 트리할로메탄 문제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가장 큰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